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꿈과 늘 함께하는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명입니다. 자, 제가 서서 갑자기 인사를 하니까 뜬금없었죠? 나무가 커서 그랬습니다. 자, 이 나무는 한때 예술의 명품에 올라와 있기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참 사연이 많은 나무이기도 해요. 한때가 언제예요? 지금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예술의 명품이다라고 해서 모두 다 공개를 했는데 지금 신비주의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는 걸로. 자, 이 나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 추목을 다 걸어 놨는데 추목 따기 이전이다라고 그러면 나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예. 근데 이 나무에는 참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또 뭔 사연이 또 있어요? 이 나무요? 별로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나무는 아닌데.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죠? 근데 세상에 사연 없는 바위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연 없는 나무 없죠? 아,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사연이 뭐랄까, 사람의 기억 속에 예.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사연이다라고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지. 그렇죠. 이 나무는 이제 그런 사연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사기 맞은겨? 그건 네? 아닌데. 이 나무는 사기 맞은 게 아니고 제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일부러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느 해 겨울, 그때가 정확하게 2001년도 12월 한 20일 아니다. 12월 방학하고 난 직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한 3년 전? 그렇죠.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회원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서울 분재시장 돌아다니면서 노닥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암수목원이라고 저번에 했던 그게 알죠? 저번에 뭐. 정원수 키우시는 분, 아, 등치 이렇게 생기셨던 분, 그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대뜸 뭐라고 그런 거니? 야, 사람 죽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통해서 웃으면서 그랬죠. 아니, 나 고창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예. 무슨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내가 사람 죽었다고 너한테 전화하거든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사람 죽었다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나무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분재원하는 사람이 죽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그런 거니? 네가 한번 내려와 봐야 쓰겠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지암수목원 원장님도 전직 교장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평교사였죠. 아마 부장교사쯤 했을 거예요. 근데 부장교사나 평교사나 직함만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장수당 조금 더 나오는 거 빼놓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가 보다 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대요. 제가 성함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름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시름시름 아프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병원들을 자주 다니고 어쩌고 해도 이게 낫지가 않으니까 서울의 큰 병원에다가 이제 진료 예약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예. 진료 예약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방학이 되기만 기다렸죠. 그리고 사실 또 서울
큰 병원에 예약 진료 신청을 하면은 이게 1, 2개월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꽤 걸리죠. 예, 최소한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방학이 됐대요. 그리고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구나 하고 이제 지인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서울을 향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전에서 차 안에서 운명을 헤어진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이 아프다라고 해도 이렇게 아파서 설마 죽을 병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운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부간에 진짜 열심히 나무를 모아가지고 분재원을 하는 게 꿈이었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 부인 혼자 어떻게 분재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와서 그 나무 좀 처리를 해달라. 인수해가라 이거지고. 예, 인수해가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갔죠. 또 오라는데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나왔다는데 그 당시에 어디 나오기만 하면은 눈이 시뻘개져갖고 달라들 땐 저였거든요. 그치. 지금 마냥 경례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또 분재원을 갖다 준비하셨던 분이다라고 그러니까 나무도 좀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가 됐을 것이다. 라고 저 혼자 무지하게 착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초상 치르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눈이 내리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그 눈이 내리고 난 다음 날 날씨가 어떤지 아시죠? 예. 어때요? 별로 안 좋지. 길도 안 좋고. 우리 그 부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마 눈이 내린 다음 날 그 제설을 해야 되는 그 아픈 추억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기억이 종종 왜곡이 됩니다. 눈 다음 그 쓸라고 해봐야 그 넓은 땅덩어리.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면은 전부 다 수작업을 이제 해야 시간이 되네. 오버가 되니까 우리 끊고 이제 얘기합시다.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공감할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날이 무지하게 따뜻했어요. 눈 내린 다음날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따뜻한 날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그런 분 있죠. 아주 여성스러우신 분. 예.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분. 더더구나 일주일 전에 초상을 치렀으니 뭐 화장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꾸미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오시는데 참 나무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한테 나무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의 꿈을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 예.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이제 막상 떠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쉬웠겠죠. 그래서 그분이 한테 이제 그때 2001년이면은 IMF 전후에서 끝나고서 3년 뒤네. 4년 뒤에? 뭐 그 여파가 몇 년 갔으니까. 그렇죠. 그 IMF가 진행되던 뭐 때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때 이 분재값이 진짜 폭락을 했었어요. 폭락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꿈이 서려 있는 그 집도 팔고 친정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그런다. 근데 이제 나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든 간에 그 지암수목원 그분, 내가 이 선생님하고 그 상의를 해서 내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날 잊히지 않던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눈 내린 날이다 그러고 그래. 눈 내린 다음 날이다. 내린 다음 날이라 했지. 따뜻한 날이잖아요. 네. 그 마루에 딸만 넷이다라고 제 기억에 그러거든요. 근데 막내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날 때까지 하다가.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근데 그 막내딸이 우리 딸내미보다 한 살이 어렸거든요. 어린 그 막내딸이 아랫도리를 홀랑 벗고 마루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 아빠 죽은지도 모르고. 뭐, 그때 4살 정도 됐을 건데, 그거 알겠어요. 그렇지. 뭐, 4살이니까 부끄러움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라는 것 정도만 알겠죠. 그런데 해맑게 웃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나무는 내가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떠나서 이분 나무는 인수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진짜 야생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하우스 안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바깥에 그냥. 네, 바깥에 다 눈에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그러는데, 이제 사람이 이게 어떤 일을 볼 때 되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일의 선후 관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단편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분재원을 꿈꾸셨던 분이다라고 하길래 나무가 깔끔하게 정리됐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아프니까 나무를 하우스에다 집어넣지도 않았고, 바깥에 난장에다가 널어놨던 거예요. 널어놓고, 뭐, 병치레 하랴 물만 준 것만 해도, 안 죽고 물만 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 물인들 또 제대로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거칠어져 있었죠. 그걸 제가 시세에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을 주고 나무를 사드립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비싼 돈으로 나무를 주고 샀으니. 손해 많이 받겠네. 그때 우리 감독님이 그 돈 가지면은 힘들게 사는 언니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그랬느냐. 그리고 나무를 막상 이제 그 나무들을 다 싣고 오니까,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서 우리 회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걸 나무라고 사왔느냐. 그랬죠. 내가 가진 재주가 나무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손해가 나면은 키워서 팔면 되지. 사람도 죽었는데, 사람도 죽었는데, 이까지 것이 뭔 문제가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안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꿋꿋하게 나무를 손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는 그 중에서 에이스였어요. 네, 나머지 나무들은 아마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 정리하고 관리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추목이 많이 당했을 거예요. 추목을 많이 당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나무도 그럽니다. 이런 1등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300여 주가 제 기억으로 300여 주가 우리 집으로 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다른 나무는 한 주도 기억이 안 나고 요즘만 남아? 요것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걸 예술의 명품으로 등록을 해놓고 이제 나무를 관리를 했는데, 진짜 예술에 오면은 어느 집에 가면은 이 정도 나무가 돼도 간판목 정도도 할 수 있는 나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무 그 가지 배열도 그러고, 이 덩치도 좀 있고, 상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나무가 예술에 오면은 대부분의 그 방문객들한테 일면을 받습니다. 그런 나무 많잖아.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죠. 솔직히 부감독님도 이런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무렵부터 지금 우리 부감독님이 예술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부감독님 기억에 없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죠. 이 나무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부감독님 기억에조차도 이 나무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예술직의 마음속에는 이 나무가 참
애틋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더더구나 여기 한번 봐주세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어떤 그 분재인은 깨어진 꿈처럼 화분까지 재설해놨어요. 작년에는 이 상태까지는 아니었는데 원래 이게 근데 뒤에도 떨어졌네. 이게 분갈이 시기가 지났는데 예. 이게 이제 추목을 지난 봄에 추목을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분갈이를 안 했거든요. 예. 분갈이를 안 했더니 요게 또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벌어지더니 이런 식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깨어진 분재인은 꿈 같지 않아요? 응? 그치? 자, 그런 이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지함수목은 그 이희철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고맙다. 내가 반드시 이 은혜는 갚아주마. 그 은혜 갚았을 것 같아요? 안 갚았을 것 같아요? 갚았겠지. 네, 갚았겠죠. 그냥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이 나무가 근데 사실 이렇게 쌍간인데 여기가 지금 상처가 좀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상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이 아주 매끈해가지고 예쁘게 나온 선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예. 쌍간 형태만 갖췄을 뿐이고 덩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 나무가 만약에 글쎄 시중가로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이 나무가? 그래도 한 200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200에 선뜻 이 나무 지불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분재를 모르는 분은 200에 가져가요. 아니, 조금 대규모가 아니고, 네. 좀 지근 데서 가면은, 그래도 에이스급에 속하니까 한 150에서 한 200 사이는 되지 저도 않을까. 이제 그 정도는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이 나무를 가지고 20년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질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이보다도 더 좋은 나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이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약간씩 이제 질려가면서, 예술에 이제 드디어 추목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추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감독님이 과연 이 나무 추목한다라고 그러면은 내한테 저녁밥을 제대로 챙겨줄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을 했죠. 어쨌든 그 분재원의 꿈을 꾸면서 살았던 그때 당시에 이제 저나 뭐 우리 딸내미나 나이가 지금 한 24년 전 정도 된가요? 올해 23년이니까 2001년이니까 23년 전? 22년? 만으로 따지면 그러고 횟수로 따지면 아마 2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전이면 저도 상당히 팔팔하게 젊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딸을 넷이나 낳았으니까 아마 저보다 조금 몇 살 더 많았겠죠. 못다 이런 그런 그분의 분재인의 꿈 때문에 이 나무를 어떻게 처분도 못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나무를 갖다가 부감독한테라도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못 팔아먹었어요. 내 눈에 그게 없었다니까, 기억에. 그러니까 안 샀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 나무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무 본체는 이제 추목을 하니까 다 결국 이제 그 난로 속으로 사라지겠죠. 난로 속으로 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게 추목을 걸어놓은 이 나무 하나하나에는 그 분재원을 하고 싶어 했던 그 젊은 부부 꿈, 이것이 이제 다 녹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꿈을 나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뭐 세월도 많이 흐르고 했지만은 이제 부담스러울 나이도 됐고, 그래서 이 나무들을 갖다가 이제 취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첫 톱질. 그래서 이 나무도 역시 다른 나무들처럼, 나이로는 한 30년 가지?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완전히 분해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예술에는 소사 대작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예술 평균으로 보면은 중간 정도 사이즈? 그렇지. 중간 정도 될 텐데,
일반 분재원으로 가면은 엄청 큰 대작이죠. 예. 그래서 이 나무들은 이제 취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나머지 가지들은 아마 내년 정도면은 또 취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은 이 나무는 이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나무가 이제 예술지기의 손에서든 또는 우리 우리 구독자님 손에서든 이 나무가 이제 점차 이제 드디어 떨어져 버렸네. 요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그분의 꿈을 이어가겠죠. 그렇죠. 굳이 분재원을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더라도, 분재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분재를 향한 그 꿈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 꿈을 갖다가 이제 이 나무가 이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나무 하나하나가, 재밌습니다. 이것도 나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나무 하나하나가 취목이다라고 그래서 똑같은 취목이지만은 그리고 또 나무가 이쁜 나무도 또 많지만은 이런 애틋함 이런 것들이 전설이 깃들여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면은 또 키우는 재미가 약간은 또 각별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도 들죠. 근데 요건 욕심나죠. 우리 북한동이요. 요건 수감부라. 우리 북감독님도 요 정도 나무는 좀 욕심을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 요 나무는 쌍간을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것은 지금 여기는 뿌리가 내린 위인데, 예. 톱질을 하면은 어디서 뿌리가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맥없이 그냥, 나오는 나무입니다, 이건. 근데, 요렇게 하면은 방향이, 나무가 굉장히 재밌어요. 예.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숫고, 이러면 이렇게 숫고, 요게 이제 주간으로 가고, 요런 나무는 나중에 명목 자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명품이다라고 했지만은, 명품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나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나무가 진짜 명목의 꿈을 꿀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가지 하나에서. 최소한 3주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요 나무는 진짜 나무 모양도 특이하고 완전 완성목인데 완성목이면서 장가지만 더 조금만 더 받으면 그 조금 수영만 약간 교정을 해가지고 나무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나무는 진짜 나중에 어떤 전시회 출품에도 국제 전시회 출품에도 될 정도로 이제 근장만 만들어지면 될 것 같아요. 내 거. 내 것이 될지 네 것이 될지 그건 모르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죠? 이것도 이제 무게 나가니까 이것도 싹다 잘라내고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짜그라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짜그러지고 이그러져서 나중에 몸뚱이가 남고, 요건 이제 이 나무들을 키워내고 난 후에 자기 임무가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용히 사라지고 이 나무들은 또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또 조금 더 완벽한,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겠죠. 아마 우리 부감독님이나 나나 이런 신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자, 이 나무 여기까지 1부 마치고 2부에서 분올림 과정, 우리 부감독님이 방금 욕심을 냈던 그 나무 한번 어떻게 분올림을 하는지 그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